이산화탄소를 뭔가 유용한 연료로 바꿀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피셔트롭시 공정에서 저렴한 철촉매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데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정성이 너무 낮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흔한 금속, 나트륨이 어떻게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서 촉매 구조 자체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는지 그 놀라운 메커니즘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골칫거리인 이산화탄소를 휘발유 같은 고부가 가치 액체 연료로 바꾸는 거죠. 값싼 철 촉매가 유력한 후보인데 진짜 큰 문제가 있어요. 반응만 시작하면 얼마 못 가서 맥을 못 춘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비활성화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이 촉매의 내구성 문제. 모든 고민의 시작점이죠. 연구의 최종 목표는 피셔-트롭시 합성, 우리가 흔히 FTS 공정이라고 부르는 반응을 이용하는 겁니다. 철 기반 촉매로 이산화탄소를 전환해서 특히 우리가 원하는 건 탄소 원자가 5개 이상 연결된 C5 플러스 탄화수소, 바로 가솔린 같은 액체 연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 철 촉매가 성능 자체는 괜찮은데 너무너무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금방 비활성화되니까 공장에서 계속 돌리기에는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연구자들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예상치 못했던 후보가 등장합니다. 바로 나트륨이에요. 연구팀은 이런 가설을 세웁니다. 소금의 주성분이기도 한 이 흔하디 흔한 알칼리 금속, 나트륨을 아주 조금 넣어주는 것만으로 이 불안정한 철 촉매의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팀은 아주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일단 기준이 될 나트륨이 전혀 없는 순수 산화철 촉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습식 함침법으로 나트륨 양을 0, 5, 10, 20 웨이트 퍼센트로 다르게 넣은 촉매들을 쭉 준비합니다. 그리고 실제 산업 현장과 비슷한 330도, 3.5 메가파스칼이라는 꽤 가혹한 조건에서 각 촉매의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밀하게 평가했죠.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실험을 통해 성능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바로 그 최적점을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결과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이 그래프 하나가 사실상 모든 걸 말해줍니다. 50시간 동안 반응시킨 뒤에 우리가 원했던 C5 플러스 액체 연료 수율을 한번 보세요. 나트륨이 아예 없었을 땐 수율이 고작 3.5%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나트륨을 딱 5% 넣었더니 수율이 무려 17.7%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거의 5배가 뛴 거죠. 근데 또 너무 많이 20%나 넣으니까 오히려 수율이 12.0%로 다시 뚝 떨어졌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 17.7%. 단 5%의 나트륨 첨가만으로 C5 플러스 수율을 5배 가까이 끌어올린 이 연구에서 가장 빛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촉매 활성과 안정성이 가장 이상적인 균형을 이뤘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촉매 연구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화산형 관계입니다. 모든 과유불급이라는 거죠. 나트륨이 너무 적으면 효과가 미미하고 반대로 너무 많으면 활성점을 가려버리는 식으로 오히려 성능을 해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대체 왜 정확히 5% 근처에서 이런 최적점이 나타나는 걸까요? 네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왜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최적점이 작동하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먼저 활성상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FTS 반응에서 진짜 엔진 역할을 하는 물질은 바로 해그철 카바이드, 즉 Fe5C2라는 특정 구조인데요. 이 녀석이 탄소 원자들을 탁탁 붙여서 긴 사슬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결국 이 활성상을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가 촉매의 수명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팀이 이 활성상의 안정성을 확인하려고 아주 결정적인 장기 테스트를 설계했습니다. 나트륨이 없는 촉매는 275시간 동안, 그리고 최적의 성능을 보인 5% 나트륨 촉매는 그것보다 훨씬 더 긴
1000시간 동안이나 반응을 계속 돌려봤습니다.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275시간이 지나자 나트륨이 없는 촉매의 활성상, 즉 카이철 카바이드는 고작 3.3%만 남았어요. 나머지 96.7%는 전부 비활성 상태인 마그나타이트, Fe3O4로 산화되어 버린 겁니다. 사실상 촉매가 거의 죽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5% 나트륨을 넣은 최적 촉매는 어땠을까요? 무려 1000시간이라는 비교도 안 되게 혹독한 테스트를 거쳤는데도 활성상이 절반이 넘는 50.2%나 살아남았습니다. 이건 나트륨이 반응 중에 나오는 물에 의해 활성상이 산화되는 걸 정말 굳건하게 지켜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나트륨 효과의 핵심적인 증거죠. 비활성화되는 경로, 즉 촉매가 망가지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나트륨이 없으면 활성상이 빠르게 산화되고 표면에 시커먼 코크가 잔뜩 쌓이면서 죽고요. 반대로 나트륨을 너무 많이 넣으면 그 나트륨이 철 산화물의 환원, 즉 활성상으로 변하는 과정 자체를 물리적으로 방해해서 결국 재산화가 촉진되는 또 다른 경로로 비활성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이 모든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나트륨의 진정한 역할은 대체 무엇일까요? 저자들이 논문에서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트륨은 전통적인 전자적 조촉매일 뿐만 아니라 동적인 구조적 조절자로서 작용한다. 이 문장 하나가 이 연구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겁니다. 첫째, 전자적 조촉매 역할. 전자를 철 쪽으로 밀어줘서 CO2가 더 잘 달라붙게 하고 긴 사실탄화수소가 만들어지기 쉽게 도와주는 거죠. 둘째,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요. 바로 구조적 조절자 역할입니다. 활성상인 카이철 카바이드 입자 표면을 물리적으로 싹 덮어서 산화를 막고 코크 생성을 억제하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발견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앞으로 우리가 내구성 좋은 촉매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의 틀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촉매의 화학적 반응성만 높이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이 촉매의 물리적인 구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지켜낼 것인가가 장기적인 성능에 훨씬 더 결정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오늘 이 분석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져줍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다른 중요한 화학 반응들 속에도 나트륨처럼 아주 평범하고 단순해서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원소들이 사실은 촉매의 운명을 바꾸는 구조적 조절자로서 숨은 영웅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